윤석열 대통령이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8.15 경축사 들어보셨나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를 공산 전체주의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들도 반국가 세력, 반일 감정이 있는 자들도 반국가 세력, 온통 세상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관들에게는 여당과 야당의 이념이 극과 극이니 전사가 돼 싸워달라고까지 주문하고 있고, 이제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게까지 이념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걸었던 가치는 공정과 상식, 통합이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정말 놀랍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는 중도였는데 극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 바뀌었는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철진한 이념전쟁, 그곳에는 문제적 인물 뉴라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이론을 만드는 극우주의자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 신흥 우파라는 뜻인데, 기존의 우파에 대한 위기감, 반성과 성찰의 기초에서 탄생한 세력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민주개혁의 반발심의 기초에서 등장한 그냥 반좌파, 이것밖에 정체성이 없어요. 이들은 진보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단순히 차별화하고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 아직도 너무나 모호하죠. 학술적 개념도 이념적 성찰의 결과물도 아니에요. 한국의 뉴라이트의 정체성은 반공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 좀 똑똑한 지식인층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거든요. 뉴라이트는 너무 극우라 보수층에서도 변방의 소수였습니다. 보수들이 보기에도 뉴라이트랑 같이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매장당하게 생긴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버젓이 외치면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테러라고 말하고, 4.19 혁명은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재단,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 단체들을 만들었고, 우익의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 일선에 있지 않았어요. 뉴라이트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은 당시 한나라당의 비주류였죠. 조직적,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국정 철학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성공 신화 하나로 서울시장의 이미지로 대선 후보까지 됐죠. 이때 뉴라이트들은 MB맨으로 둔갑을 해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친이계가 된 거죠. 이명박 정부의 마감과 함께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발판 삼아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정통 우파에게 낙인은 찍혔지, 정치 초보지, 자양분은 유튜브에 극우 컨텐츠밖에 없지, 친구도 검찰밖에 없지, 이런 윤석열의 주변에 달라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됐죠. 초기 윤핵관으로 유명했던 장제원 국회의원, 이 사람도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입니다. 박근혜를 탄핵 촛불로 몰아넣었던 일대 사건 중 하나가 국정화 교과서. 이것도 뉴라이트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뉴라이트가 만든 국정화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쌀수탈을 수출로 표현했어요. 일제에 의한 의병 학살을 소탕으로 표현했고요. 친일적 관점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군부 독재에서도 유신헌법이란 말을 삭제했고, 박정희 독재를 미화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서술할 때도 국가폭력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당연히 국민들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대학마다 대자보가 나붙었고,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선언,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대학의 역사 교수들이 집필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결국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역사 왜곡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세력, 바로 뉴라이트였습니다. 이 세력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 붙어서 역사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정화 교과서 현대사의 필진에 참여했던 나정남 교수, 바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발간할 때 추진한 또 다른 인물 이배용. 이 사람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권력을 잡은 뉴라이트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역시 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엄청 집착하죠. 뉴라이트가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국가를 세웠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일제로부터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돼서 좌우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공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하죠. 그리고 이 근대화와 산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룬 민주주의다. 즉 반공과 이승만, 경제성장, 이게 전부인 겁니다. 일제 식민지배도 경제성장의 일부일 뿐이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도 반공이니까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2025년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새겨넣습니다. 이 가치를 절대시하는 교육을 하겠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핵심 MB맨이자 윤석열의 남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한 체제 파괴, 흡수 통일을 외치면서 반헌법적 주장을 마구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직접 집행하고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고 5.16 군사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이라는 김광동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들의 공통점, 모두 뉴라이트 출신이자 윤석열 정권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윤석열의 말과 행동, 어떻게 이렇게 친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네요. 싱크로율 10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 때문인지 아니면 사상적 일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뉴라이트와 함께하면 할수록 국민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이념은 반드시 상대를 적대하게 되어 있고 적대는 폭력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 이즈 재팬이었습니다.